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 그리고 수산업 경제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류 문제 등 여수가 마주한 사안들에 대해 이번 22대 국회의원 여수 을의 출마를 공식 선언한 권오봉 예비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임을 4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국제적인 문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면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당시의 시장으로서 신경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셨던 노력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민들 건강 무엇보다도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여수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한 명이나 나오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또 국가 산당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항이라든가 또 기차역 또 그 여객선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심지어는 시외버스 정차장까지도 방역 요원들이 나가서 발열 검사를 하고 아주 철저히 했죠. 또 우리 국가 산단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유행 당시에는 여수도 발생을 했거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긴급 멈춤을 하자. 활동 자제하고 만남도 미루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위기를 넘기고 그 덕분에 2020년 1월에 발병을 했는데 코로나가 11월 달까지는 여수가 확진자 제로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선 생각이 나고요. 시민들이 정말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네. 그 전남의 1호였습니다. 시민들 빨리빨리 검사 받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그걸 했고요. 또 그 수산물 이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안 돼서 네. 드라이브 스루 판매도 했어요. 학교 그 식비를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수산물 꾸러미 만들어서 학생들 가정에다가 드린 거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나중에 확산이 됐었죠. 뭐든지 우리 시민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 여수의 경제를 코로나 피해 먹도록 하자. 그런 데서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이었었죠. 2026년에 개최되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셨어요. 이제 이 행사가 유치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는 저의 민선 7기 여수시장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했던 이유는 첫째가 여수가 365개 섬이 있으니까 네. 섬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하자. 보존할 것은 보존하더라도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12년 박람회 이후에 여수가 변화된 14년간 변화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방법이 없나. 이래서 이제 2026년 세계선 박람회를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2019년부터 1년 동안 기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예비타당자 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를 올렸더니 민간위원들이나 이 심사위원들이 26년 행사를 뭘 벌써 2021년에 올리느냐 그래가 20년에 올리느냐 이래가지고 21년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우리가 준비 기간을 길게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됐죠. 세계 선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최근에 그 국비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다가 저도 기획재정부 실무자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국회 예결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겠지만은 그 예산이 복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25년도 예산 또 26년도 국비 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가 제가 그 공약할 때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네. 그리고 시민들 생각이 조직위에도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문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세계 대회이고 우리가 국내도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여수를 홍보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선박람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수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기를 마치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일이나 혹은 기억에 남는 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퇴임 당시도 재직 당시 그리고 퇴임 후에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어떻게 해서 시장이 그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이 없었냐 그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네. 시장 재임 4년 동안 코로나가 2년 반이었습니다. 2020년 초에 발병을 해서 22년 6월에 퇴임할 때까지 2년 반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그때 서로 피했던 시절이라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시장이 너무 안 나타난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가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그 COP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네. 28차 총회 네. 금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했습니다. 그걸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남해안 남중권 9개 도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중앙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다 했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33차 총회는 꼭 유치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수청사가 이제 국동청사 임시별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활용 방안으로서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저희 여수로 이제 건립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못했어요. 그런 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하나가 시청 그 청사가 8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 이거는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네. 또 공무원들도 그 거리에 버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고 또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일을 해야 서로 팀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민원도 해결을 하고 그런 팀워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별관을 지어서 우리 공무원들 한 곳에 일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안 됐어요.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경도 개발이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내년에 준공입니다. 근데 그게 이런저런 뭐 정치적인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중단돼 버린 거 이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망성리 그 주거시 그 지역 네네. 이걸 추진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망성리의 검은모래 해변을 옛날처럼 다 복원하자. 네. 아주 막 굉장히 좋은 해변 관광지가 될 텐데 그걸 못한 거 이런 게 참 아쉽다. 아쉬운 게 좀 많지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아쉬움 때문인지는 좀 이제 추측이지만 지난 20일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여수 을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셨어요. 예. 근데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 이렇게 퇴임을 하고 아까 시민들 많이 만나 뵙고 하니까 우선 우리 여수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좀 불만족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대 총선에 한번 출마를 해봐라 이런 권유들이 우선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제가 마침 중앙정부에서 35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또 여러 지자체 전남 부지사 또 경제자유교육청장 그리고 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여수가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중앙에서 해결을 해서 우리 여수에 필요한 일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니 해도 지방자치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애속이 돼 있어요. 공천권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시민들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눈치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혁명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아주 충성을 다하고 일 처리를 열심히 하고 이런 선거 문화를 선거 제도를 바꿔놔야 된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앙당에서
후보 검증을 합니다. 검증 통보를 제가 받고 이제 후보 등록 예비부 등록해도 된다는 뜻인데 일주일 동안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느 쪽이 낫겠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치 구도상 을 지역의 저의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나 역량 같은 게 더 평가받을 수 있겠다. 도움이 되고. 우리 여수 을 지역 유권자들이 더 원하는 그런 자격, 그런 요건을 내가 갖추고 있다. 이런 결론을 냈었죠. 그래서 을 지역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과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정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직접 일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여수의 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 이것들의 방향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박람회장이 정말 우리 여수의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와도 제가 많은 시장 재직 시절에 토론도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는 관광 컨텐츠가 들어차야 됩니다. 우리 국제관은 박람회 유치 당시부터 임시 건물이었어요. 지금 임대료 수입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는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박람회 사후 활용이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재단 업무를 인수를 해서 승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속도를 내서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가 수렴을 해가지고 활용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박람 예산이 한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우선 이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좀 증액을 하자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박람회 승인 받을 때까지 예탁을 거쳤고 네. 또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이지요. 그걸 어기고 더 늘려달라. 이거는 잘못하면 저희가 이 중앙정부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개최는 그 예산 내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박람회 관련해서 여수 예산 좀 늘리는 방법, 연관 예산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낭도, 사도 간에 인도교를 연결하는 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어요. 네. 그러나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거나 저쪽에 적금도에서부터 지금 다리가 7개가 나와져 있잖아요. 4개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지나가는 섬마다 특색을 살려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한다거나 우리 금오도처럼 이 비런길을 많이 찾는데 시설이 노후화된다거나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박람회와 연결해서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한다거나 또 계도에는 그 섬생활 문화관이 건립이 되게 될 텐데 그 인근을 좀 공원이라든지 소위 웰니스 그 센터 그래서 요새 하는 그 서로 치유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박람회 연관 사업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가 율촌 이산단 문제인데요. 거기가 광역 준설도 투기장입니다. 바다에 있는 그 갯벌 이거를 준설을 해서 투기를 벌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 채워가지고 매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율촌 이산단 부지가 지금 굉장히 당초 계획보다도 그 매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어느 정도 그 준설도가 찼으면은 거기에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빨리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율촌 일산단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여수는 더 이상 산단이 없습니다. 네.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여러 산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로 보면 굉장히 이게 시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로 하여금 이제 준설토 투기하는 것으로는
이거를 종결을 하고 이제 토사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이 광양만큼 경제자유구역 처음 업무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관련됩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 사업 유치를 해서 산단 조성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여수 국가산단의 후방 산업, 그래서 다운스트림 산업을 유치한다거나 미래 성장 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산단 조성을 빨리 그걸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또 광역자치단체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이뤄나갈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면서 또 그 시민들 말씀 듣는 거는 시민들 말씀 많이 듣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를 해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공청이나 포럼 같은 데 열심히 참여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많이 참여하시면 지금처럼 잘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끝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의 포부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고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의 오랜 경험, 또 부지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장, 또 시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사정에도 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부터 해결하고 또 시정부와 협조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수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의 말씀과 마음이 이제 시민들에게 닿아서 이제 함께 같이 노력해서 좋은 여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여수 의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권오봉 예비 후보님과 함께 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